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이번 주 월요일인데도 계속됐습니다. 뭐 아시지만 미국 시장도 미국 대선까지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또 뭐 하도 죽겠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키니 구제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PPP라고 불리는 급여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건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요걸 또 가지고 이제 상원에서 좀 만지작거리는데 뭐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부양책은 미국 대선 전에는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히려 미국보다 미국이 시장에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특수한 불확실성까지 합쳐져 갖고 우리는 또 상당히 더 좀 어려운 그런 행보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극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이 되는 게 조금 뭐 선제적인 움직임도 할 수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극도로 제한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처럼 이건 안개 속에 시장이 있다. 안개 증시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이런 데서는 결국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매매 결정을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조금 샀고 코스닥도 조금 샀고 그랬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기관이 코스피에서 2,967억 거의 3,000억 가까이 산 거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금융 투자가 주로 샀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오히려 1,600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기관은 연기금이에요. 그런데 연기금은 팔았고 금융투자는 워낙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데니까 주가가 좀 밀리니까 좀 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기관이 1,000억 넘게 코스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거의 1.4% 가까이 빠졌고 뭐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끝났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체크해 오던 원화 강세는 오늘도 계속됐어요. 5원 이상 원화가 또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의 그 이머징 국가들의 화폐가 강해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참 희귀하다. 그래서 그럼 왜 우리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요거 이제 뒤에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시장이 되는 게 항상 이렇게 불투명해도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 요새 이제 연말까지 소비 시즌이니까 소비 관련 뭐 이런 쪽에서 골판지라든지 뭐 백화점, 화장품 이런 게 조금 움직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얼만큼 어려운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은 여러분 이제 보도 통해서 아셨겠지만 ISS라고 그 세계 최대의 그 의결권 자문기관이에요. 그래서 글래스 루이스라는 데랑 이제 이 ISS 이 두 군데가 양대 산맥인데 그런 자문기관으로 얘네들이 다 LG의 배터리 사업 부문의 그 물적 분할을 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 기관이나 여러 데 자기네들 의견을 내는 기관이니까 지금 뭐 그 자문기관이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세계 양대 자문기관이 뭐 다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고무적 아니냐 뭐 그렇게 봐서 그런지 LG화학 오늘 또 개인들은 좀 샀어요. 근데 기관은 500억 이상 팔았고 개인들은 428억 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오늘 25,000원이나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60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 기존 주주들의 문제지 뭐 전체적인 LG 그룹을 입장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이거 물적 분할 잘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LG화학 자체가 물적 분할 안 하면 그 배터리 사업 못 해요.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 돈,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시장에 센티멘털을 좀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도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비슷한 게 있죠. SK텔레콤. SK텔레콤도 오늘 이제 기사가 뭐 그 이후로 계속 나오죠. 이거 소위 이제 기사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퍼블리시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기사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에서 빠져나가는 티맵이나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놓고 근데 빠져나가는 그 나가서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지는 그 회사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는 거는 나갈 때는 별 볼일 없는데 나중에 이걸 키울 거다. 이게 조금 안 와닿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안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양자를 보내는데 아들이 뭐 한 8명 돼요. 그래서 한 명 가도 이거 뭐 별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우린 별 친구고 가. 그런데 제가 무지 크게 될 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주주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 소리인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역시 SK텔레콤도 2,000원이나 떨어지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 두 회사 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날이 차져서 그런지 저도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 시장이. 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전 좀 일찍 얘기했어요. 이 대주주 사목 문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너무 오바니 뭐 미리 뭐 어쩌느니 뭐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는 거. 이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11월에 내놓을지 12월에 내놓을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계산컨대 10조를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 이건 뭐죠? 이건 공포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얼마 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얼마큼 올 거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배낭 메고 등산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머징 마켓 또 뭐 일본도 그렇고 또 앵화도 달러 대비 강해지니까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유독 왜 나쁠까요? 우리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지 될까요? 응? 우리는 왜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나서 우리 증시가 나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택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파까지 나서가지고 뭐 0.몇 퍼센트밖에 안 속하느니 9만 명밖에 안 되느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게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10조에서 20조 사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막 신용 걸고 뭐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쓰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개인 투자가들.
이 사람들이 먼저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지금은 그냥 동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난적 엎드려 있어 보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쏟아지면 그래 외국인들 사듯이 걔네 살 때 우리도 사자 싸게. 그 방법뿐이 없다. 왜? 우리는 개미니까. 개미는 자기가 개미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개미 아닌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하죠.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뭐 이 삼목 대주주에 대한 얘기는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냥 기재부에서 강행하겠다. 뭐 그런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해드리지만 저는 뭐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증권업계 40몇 년 있다가 그냥 은퇴해서 집에서 뭐 노느니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가르쳐 드려야지 하면서 유튜브 그냥 증시 관련 유튜브 하는 그냥 범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강행하면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음의 문제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강행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무슨 세금을 안 내겠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면 웃기지만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보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애원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냥 조세 이것 때문에 강행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떤 문제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제 22일 날 기재위 국감이 있죠. 글쎄요, 기재위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올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별로 이슈도 없는 거니까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서 뭐 이거를 그렇게 하실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미국의 문제는 뭐가 됐던 어쨌든 11월 3일이 지나면 이건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문제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안 끝나요. 그 물량 언제 팔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대개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팔았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지, 올해는 물량 많으니까 조금 일찍 털까? 그러면서 지금부터 털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그 토요일날 브런치 카페에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브런치 카페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레벨 2로 해서 그때는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이 레벨 1도 이것만 다 알아도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거 그 재생 목록 밑에 보면 브런치 카페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1강부터 천천히 다시 보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이게 시장에서 요즘 같은 때 동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공부해 놓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구나.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브런치 카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돼, 특히 이제 밸런스 시트하고 프로핏 앤 로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릴까? 그것도 제가 잘 정리해서 토요일 날 또 올리기로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게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안개 속에 지금 갇혀 있다. 안개 증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암만 시장이 이런 안개 속에 갇혀 있어도 이게 안개가 언제 거치려나, 해 뜨면 거치려나, 이러면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첫 팀 나가면 안개가 껴서 공 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보조원 캐디하는 분들한테 어느 쪽 방향이냐고 물어보고 대충 이제 막 불 켜놓고 그쪽으로 일단 때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요 한 두 홀쯤 지나가면 해 뜨면서 안개가 걷힐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8홀 다 돌 때까지 안개 안 걷힌다.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뭐냐? 첫째는 시장이 안개 속에 갇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근데 이 안개가 언제 걷힐지 모르겠다.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 걷힐지 모르겠다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우리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있는데 외적인 거 미국 시장에 관련된 그런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에요. 어찌 됐거나 미국 대선 끝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국내 문제는 더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찾아온 주식시장의 좋은 기회를 이거는 뭐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깽판을 쳐놓아야지 직성이 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뭘 어떻게 사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저희같이 40몇 년 시장에 있은 사람들도 사실 이런 때 매매 잘 안 해요. 해봤다 뭐 별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풀어도 안 해. 근데 이제 이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계형 투자자들. 제가 이제 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 알아요. 은퇴하고 한 매덕 갖고 이거 운영해서 매달 얼마씩 벌어야 되는 이게 참 위험한 투자거든요. 이런 투자는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계형 투자자들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 빠사 오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근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람이 있다면 일반 투자가들 그냥 내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은 행동을 결정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투자자한테. 그러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뭘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제 경험상.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빠지는데 정말로 자기가 이 종목에 대한 소신이 있고 그런 종목은 좀 깊게 빠지고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나는 이거를 좀 예전에 갖고 싶었는데 포트폴리오도 다 구성을 못했다 이러면 부분적으로 뭐 조금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 정도만 가능할 거예요. 그것도 뭐 적극적인 자세로 매수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아까 제가 골프 예를 들었지만 세 번째 홀쯤 가면 해가 떠서 안개가 다 없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더라도 첫 번째 홀에 안개가 다 거친 후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때는 잘 모르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오히려 조금 늦게 나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골프장 같은 데서야 막 뒷팀 오고 밀어내니까 뭐 가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거 타이밍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겨울잠 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냥 겨울잠만 자고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 매일 이렇게 백만개미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런 걸 하겠지만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해서 할 게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골판지가 막 올랐다. 야, 맞아. 요새 뭐 언택 그러니까 골판지 그거 될 줄 알았어. 그거 진작 샀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요,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절대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거 사서 먹은 사람이 내일 대박 깨질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나만의 나대로의 투자 방침이나 철학을 가지고 나대로 움직인다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고난이 와도 이거 지나면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제일 많이 깨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냥 누가 뭐 혹 하면 일로 확 갔다가 또 뭐가 올랐다면 또 글로 확 갔다가 뭐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공포는 이 대주주 3억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는데 그거 그렇게 떨어지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뭐 예측치는 10조가 넘네 막 이래서 공포스럽기는 한데 무슨 뭐 어떤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히 불안한 거고 계속해서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언제 이 물량이 쏟아질래나 이렇게 불안한 거죠.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 죽으면 뭐 정부에서 하려는 뭐 그린 뉴딜 펀드니 뭐니 다 물 건너갔죠. 거기에 누가 넣겠어요. 시장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지 않으면 손해도 아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아서 문의해 주신 종목들 보면 다들 괜찮으세요. 말도 안 되는 종목 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요. 그냥 장 돌았으면 일주일 만에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살아남아서 강자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자인 거지 강자라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미국 보니까 선물이 조금 뭐 강보합 정도 가던데 또 그건 모르겠어요. 선물 그랬다가 또 본 시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사이 미국 시장 보고 내일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